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진짜로 그지 같아요. 빌릴 때는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잠수 타면 진짜 기분도 더럽고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국민연금이 수십 년 내로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40대,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 국민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 진짜 이대로 괜찮은 게 맞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는 고3도 국민연금 자동 가입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결국에 국민연금이라는 폰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더 많이 희생시키는 거니까요. 왜 국민연금이 폰지 사기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역대급 저출산에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인구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죠. 201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 연령 인구가 약 6.6명이었지만 2030년에는 2.6명, 2060년에는 1.2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지급 구조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기존 연금 수령자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고성장 시대에서는 여러 명의 젊은 사람들이 한두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반대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갈수록 적어지고 노인이 훨씬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죠. 2019년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과거의 국민연금 제도 설계 당시에는요. 고출산, 고성장 사회를 전제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초창기의 국민연금 가입자들한테는 상당히 후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해요. 실제로 화제가 됐던 국민연금 수급자 사례를 보면요. 8년 3개월 동안 65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2024년 1월 기준으로 총 1억 1,800만 원의 연금을 받았다고 하죠. 즉, 납부한 돈에 비해서 20배 가까운 수령액을 가져간 겁니다. 투자로도 20배 수익을 내는 거는 진짜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이런 것처럼 초기 세대는 연금을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엄청난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 바뀌었죠. 젊은 층의 인구는 급감하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대로 가면은 언제 국민연금이 바닥에 날까요?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에 따르면요. 2040년경 기금 규모가 약 1,755조 원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서 202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 추계는 5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고갈 예상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고 해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빠르면 2027년부터 연금 재정에 적자가 발생을 해서 2030년 전후에는 적립된 기금에서 원금을 깎아 쓰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 YTN 보도에 따르면요. 2030년의 연금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때부터는 쌓아둔 투자 자산을 조금씩 팔아서 메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해서 정말 연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이 부족해지더라도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즉 기금이 소진되면 세금이나 추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급 의무를 지킬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어찌됐든 나라 빚으로 틀어막는 거라서 결국에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금을 개혁하더라도 어떻게 이 부담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인데 요즘 2030 청년 세대의 불만은 폰지 사기 같은 국민연금은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게다가 연금을 받는 시점이 점점 늦춰져서 2030 세대는 65세보다 더 일해야 연금을 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서 2025년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국민연금 개정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향후 8년에 거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조금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아이를 많이 낳으면 가입기간 가산을 주고 군 복무 혜택을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선이 된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에서 9년 가까이 늦춰지는데 그쳤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된 건 아니었고 결국에 이번 조치는 반쪽짜리 개혁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보다 먼저 이런 연금 문제들을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먼저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연금 구조가 비슷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이 나라는 1990년대 한 차례 그리고 2016년에 두 번째 연금 개혁을 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캐나다 정부는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기존의 25%에서 33.3%로 올리는 대신에 보험료도 9.9%에서 11.9%로 높이는 일명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추진했다고 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 이 개혁안은 국민들한테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많은 캐나다인들이 노후소득 보장을 더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었고 민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아서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컸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과반 이상이 찬성할 정도로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밀어붙일 힘이 생겼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보험료와 급여를 함께 올려서 현재 캐나다 연금은 재정 균형을 이루고 있고 고갈 우려도 없이 예전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또 캐나다는 국민연금격인 CPP 외에도 기초연금을 일찍부터 운영해왔는데요.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소득에 비례해서 부가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조합을 해서 노후의 빈곤층에게는 추가 보조연금까지 주는 입체적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훨씬 안정적이라고 해요. 한편에 스웨덴, 일본, 독일 등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화를 겪은 이런 나라들은요. 연금 시스템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동 조정 장치가 뭐냐면 인구 구조나 재정 상황이 변하면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액을 깎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은요. 1990년대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전 국민의 연금을 일종의 적립 계좌에 부여하고 경제 성장률이나 평균 수명 변화에 따라서 연금액을 자동으로 재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했었습니다.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요. 자동차 기어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재정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면 연금액 인상률을 자동으로 억제하거나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는 식인 거죠. 일본도 2004년에 개혁 때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 조정 제도를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인구 감소에 맞춰서 매년 연금 지급률이 조금씩 줄어들도록 설계한 거죠. 물론 자동 조정 장치는 필요한 현실적인 조치라는 의견도 있고 결국에 젊은 세대가 희생하는 거라는 반대 의견도 있기도 한데 하지만 최소한 이런 장치를 마련해둔 나라는 연금 재정이 악화가 될 때 정치적으로 논쟁 없이 자동 조치로 대응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국민연금은 기본 수준만 보장을 하고 기업이나 개인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충하도록 유도한 나라도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에 개인연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리스터 연금을 도입을 해서 공적 연금 삭감을 보완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런 해외 사례들의 공통점은 일찍 손볼수록 충격이 적다는 거예요. 캐나다도 20년 전에 이미 개혁을 했었고 스웨덴이나 독일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구조를 미리 손봤죠. 그 덕에 지금은 연금 이야기로 사회가 크게 시끄럽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합의된 개혁안으로 잠깐의 시간을 벌긴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은 정말 멀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라든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진짜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면 진짜로 최소한의 국민연금만 보장을 해주고 개인들이 알아서 노후 대비를 하도록 하던가요. 그리고 노후 준비라는 게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현재 국민연금의 법정 소득 대체율은 40% 남짓에 불과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인구 비율은 더 악화가 될 테니까 미래에는 국민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건 지금보다 훨씬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본 안정망으로 가져가고 부족한 부분은 회사 차원의 퇴직연금이나 개인저축연금으로 채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말고도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자산을 많이 만들어 두거나 개인적으로 준비를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많은 한국인들이 더 젊을 때 저축을 많이 못해둔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연금이 나오면 당연히 좋지만 결국에 일할 수 있을 때 자산을 많이 만들어두면 노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